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 서사원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2014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며칠 후면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갈 텐데요. 이번 겨울방학,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대입의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가짐, 태도, 어떤 학습 방법으로서 성적을 올릴 것인지에 관해서 효율적인 겨울방학 학습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제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평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간과하기 쉬운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늘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잘못된 습관, 잘못된 학습 태도로 인해서 실패를 맛보는 그런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현장 중심에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고쳐야 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효율적인 겨울방학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고1, 고2 학생들일 텐데요. 제가 학생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학생과 수험생은 다르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마음가짐이나 정신태도나 또는 공부하는 목적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학생은 올림픽 정신으로 공부하는 것 같고 수험생은 군인 정신으로 공부한다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올림픽 정신은 그야말로 참여하는 데 의의를 갖죠. 우리가 어제 원서 접수가 끝났지만 원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격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군인 정신,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이러한 정신 아닐까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학생을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인을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와 반해서 수험생은 본인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그 태도를 보면 우리 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굉장히 나름대로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 수험생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수험생으로서 도대체 왜 공부를 실패를 거듭해야 하는가, 수험생으로서의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 접근해 볼 텐데요. 학생의 태도를 우선 살펴보면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평소 학생의 그 행동 태도를 좀 보면 첫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 없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어떤 목적의식이 없겠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가 안 생기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계획이 없거나 또는 계획이 세웠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내신이나 모의고사 한 번 성적을 잘못 받거나 잘 본 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원할 것 같은 친구와 우정을 쌓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디지털 문화생활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 등에 좀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보면 평소 학교에서 피로 회복을 잠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일곱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공부하는 실패하는 이유를 좀 알아봤으니까 수험생으로서 겨울방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런 방향 설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학년은 꿈을 탐색하고 디자인하는 시기라고 본다면 2학년은 그 꿈을 도전하고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 현실적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5학년도 대입 전형이 지금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 중요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입 전형 간소화에 의해서 수시는 4개 전형으로 이제 압축이 되어 있죠.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위주의 전형 4개로 되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중요도를 보면 교과가 가장 중요하고 수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면접 및 학과 정보 이 순서로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탁월해야 되겠죠. 보통 중상위권 대학은 1.8 이내, 아무리 안 돼도 2등급 초반까지는 맞아야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아울러 스펙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을 흡수했죠. 그렇다면 이 전형에서는 내신 우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내신에 있어서는 향상도 또는 상승 곡선을 그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물론 스펙에서도 전공 적합성이나 지속적인 그러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도로 보면 교과 및 비교과가 가장 중요하고 당연히 면접을 보니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수능도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논술 전형은 수능이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100분위 기준을 없앤다 할지라도 최저 기준 미충족으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만큼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논술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교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기 위주의 전형은 어학특기자나 수학과학특기자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의 특기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아울러 교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시를 보면,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죠. 수능 위주의 전형은, 수능이 절대적일 것이고, 물론, 수능 100% 전형이나 우선선발 전형 이외에, 우선선발은 이제 없앤다 그러죠. 그렇다면은 내신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실기 전형은 마찬가지로 특기 등 그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신과 수능을 보니까 수시 정시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의 향상 없이는 우리는 대입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수시는 내신과 대학교고사, 예를 들어 뭐 논술이나 적성 이런 것이 중요하고 정시는 수능만 중요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통적인 수시나 정시의 전형을 보면 공통적인 내신이나 수능 준비 없이는 우리가 수시나 정시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울러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히 해야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효율적인 겨울방학 학습 전략을 주제로 대입 수험생이 가져야 할 마음, 태도, 그 다음에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좀 알아봤는데요.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진짜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입 전형 중요도를 봤으니까 그 중요도에 맞춰서 우리가 대입 합격을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위치 파악과 목표 대학을 좀 설정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기주도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자기주도 학습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실수를 줄이는 그런 로드맵을 우리가 설정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 자, 자신의 위치 파악 및 목표 대학 설정하기.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학년 초에 이제 보통 3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다 한결같이 목표 대학이 어디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 전국의 대학이 200개 이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0개 대학 이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그 10개 대학은 목표 대학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희망하는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대학 수준과 그 다음에 그 오답 개수로서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이 목표 대학을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료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런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SKY 대학이라고 하는 데 있죠. 전체 정원이 한 11,000명 1.4%에 해당하고, 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국수영탕 기준으로 1112, 그러니까 2등급 하나 정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가 되려면 원점수 380, 그러면 3점짜리 기준으로 전 과목에서 7개 이내에 오답이 나와야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통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탑10 대학이라 하는 데는 상위 5.4%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아래 등급, 즉 탑10 대학의 제 아래쪽을 가더라도 2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반드시 1등급 한두 개는 꼭 끼어 있어야 되겠죠. 오답 개수로 보면 한 11개 정도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서울대학은 16.1%에 해당하는데 2등급 내지는 3등급 한 2개 정도, 즉 전체 원점수 개념으로 보면 335점, 오답 개수 22개 이내로 들어야 우리가 좀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나는 탑10 어느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 내 모의고사 성적으로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지금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봐지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오답 개수 11개, 20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그러면 오답 개수와 관련되어서 수능 성적을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위치보다도 보통 통계적으로 1년 동안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학생은 한 10점에서 20점 정도 된다니까 10점이나 20점 높은 대학을 목표 대학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영역별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가 지금 우리의 목표 점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부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면, 자, 2014학년도 국어 A, B였고 2013학년도에서는 언어 영역이었죠. 지금 국어 B를 지금 놓고 본다면은 지금 국어 B 1등급이 원점수 지금 96, 2등급이 91, 3등급이 86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3등급 정도다. 그러면 원점수 86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목표는 한 등급 위를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등급 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5점, 즉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맞으면 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목표가 설정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을 좀 보면요. 수학은 그 작년과 올해가 대동소이하죠. 그런데 이제 평균점이 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지금 1등급 수학 B를 놓고 보면 93, 2등급이 84, 3등급이 74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만약에 3등급이라고 본다면 74점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10점을 올려야 되겠죠. 10점이면 3점짜리 2개, 4점짜리 하나, 약 한 3개 정도만 더 맞으면 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좀 설정했으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영어를 보면요. 올해는 영어 A, B로 지금 나눠졌었고 내년에는 다시 이제 통합이 되죠. 영어 B를 본다면 지금 93, 88, 81.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93, 85, 76이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영어 B를 기준으로 본다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7점 내지는 5점 그런 정도니까 3점짜리 2개 정도면은 우리가 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자, 탐구 영역을 보면 지금 사회탐구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쉽게 나왔죠. 그래서 1등급이 지금 47점에서 50점까지 분포가 됐고요. 2등급은 43에서 48점까지 분포가 됐죠. 특히 그 국사나 세계사 경제 같은 경우에는 다 맞아야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1등급하고 2등급 그 차이에 있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만점에서 몇 개 안 틀려야 그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통은 어느 과목이든 간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45점 이상은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이내로 틀려야 우리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어렵게 나와서 43에서 48점이 지금 1등급 컷으로 됐고요. 2등급은 39에 45점이니까 과학탐구도 마찬가지로 45점 전후, 즉 2개 이상 틀리면은 좀 1등급에 벗어나는 그러한 성향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SKY 또는 탑10 대학 또는 인서울대학으로 구분해 봤는데 오답 개수가 7개, 11개, 22개. 그러면 지금의 내 위치가 전체 3등급이라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서 개수가 나와 있죠. 2개 내지 3개. 그렇게 본다면 한 레벨을 분명히 올릴 수 있는 구체적 목표 대학이 설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자, 목표 대학을 설정했으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의한 계획을 설정해야 되겠죠. 자, 광고에서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같은 하루 같은 24시간인데 누구에게는 길게 느껴지고 누구에게는 짧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지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해서 잘하고 싶다 또는 잘해야 한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고 리더십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가? 목표하는 대학 거기에 갈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아까 1단계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와 목표 대학을 분명히 설정을 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계획을 세워야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것이 예를 들어 공부하고 싶을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계획 세우기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많죠. 자, 그 계획 세우기를 보면 자,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우리가 수능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전까지만 공부하기가 굉장히 부드러울 것이고 여름방학서부터는 공부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이 겨울방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은 우리 재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서를 접수했고 합격자 발표가 나기까지 2월까지 거의 뭐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는데 연간 계획, 월간 계획 또는 주간 계획, 그 다음에 또는 뭐 하루 계획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특히나 주간 계획을 세울 때는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7일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7일간 계획을 세우면
마음은 뿌듯하겠죠. 행복해지고. 그렇지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죠. 주중 6일 동안 열심히 계획 세운 대로 해보고 만약 주중에 미진한 부분은 일요일 날 메꾸어야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계획에 차질 없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는 그 점 꼭 염두에 두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루 계획 중에서도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있고 안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이 잘 되는 시간에 주로 나의 취약한 과목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우리 학생들은, 보통의 학생들은 2시간 미만의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계획 세우려면 목표 대학을 하는 목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보통 4시간이나 5시간 정도의 공부 학습량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연간계획 세울 때 조심할 점이 뭐냐면 지금 겨울방학 하나로 끊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중에 중간고사가 끼어 있잖아요. 4월 말이나 5월 초에. 그러면 중간고사까지 또 하나의 계획을 끊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서부터 기말고사까지 하나 끊고 여름방학 끊고 그 다음에 2학기 끊는 큰 덩어리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학습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년별로 봐서는 중요한 우리 영역이 있겠죠. 그렇다면 학년별 우선 순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겨울방학은 부족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자, 1학년은 수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국어가 중요하겠죠. 자, 2학년은 수학이 가장 중요하고 2학년 문과는 영어나 국어가 그 다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조금 뒤로 배치되는 게 맞고요. 자, 자연계는 좀 특이하죠. 수학이 가장 중요하고 영어나 과학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국어가 국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중요도에 따르면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수학이 중요할까요? 수학은 아까도 우리 영역별 평균점이나 커점을 봤지만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평균점이 굉장히 낮거든요. 평균점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표준 점수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자연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문계도 해당되기 때문에 수학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는 측면입니다. 우스갯소리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학은 대학 합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영어는 뭐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지만 그와처럼 수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연계 과정에서는 과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과학은 자연계에 있어서는 대학별고사에서 수학이나 과학만 출제된다는 점에서도 또는 정시에서도 영어 못지않게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 자연계 학생들은 올 겨울방학 때 수학, 과학에 좀 매진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역별 중요도를 봤으니까 과목별로 무엇을 겨울방학 때 준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어부터 좀 보면요. 국어는 지금 현대문학, 비문학, 작문, 문법 중 취약한 부분을 겨울방학 때 꼭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현대문학이나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꼭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고전문학이 두 번째로 나와 있죠. 고대부터 조선까지 꼭 정리. 그 다음에 문법 영역을 정리해달라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문법이 지금 10점 배점으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좀 학생들이 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영역이지만은 공부만 하면 점수 상승 효과를 가장 빨리 보는 그런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고요. 첫 번째 것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집중력을 하되 학생마다 좀 취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세 번째 보면은 모의고사는 우리가 좀 매주
2, 3회 정도 꼭 풀었으면 하는 주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3학년 정도 되면. 그렇다면은 겨울방학 때 습관화 시킴으로써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의고사를 꼭 좀 주 2, 3회 좀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학 중 EBS 교재 출간되면 수록 작품을 꼭 파악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3학년이 되면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3학년 학기 중에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좀 좋은 예습 성격으로서 방학 때 꼭 좀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국어 과목은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부 습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습서를 갖다가 옮겨 적는다든지 나만의 방식을 좀 개발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수학이죠. 수학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만 나가는 흑기식 선행은 정말 우리는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선행하는 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복습이 전제가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행과 복습의 비율은 약 한 5대5 정도로 하되 만약에 수학이 좀 약하다면 3대7 정도로 복습의 비율을 좀 높일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능을 목표로 학습을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개학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학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내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수능을 목표로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이 전부 복습이 되겠죠. 그래서 수능을 목표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잘하는 방법은 잘하는 학생의 공통점은 매일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있죠.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 있죠. 어떻게 뚫을까요? 매일매일 반복하니까 그게 뚫려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자연과정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좀 수학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인문과정도 아까 얘기했지만 표준 점수가 높게 반영되기 때문에 좀 고득점이 필수라고 볼 수가 있고 4, 5번에 있어서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질 높은 고난이도 즉 4점 문제를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다시 이제 고난이도 문제로 이제 옮겨갈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영어 학습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적어도 기출문제 10년 정도는 꼭 방학 시간이 많으니까 좀 풀어보길 바라고요. 조금 여유가 있는 학생은 6월, 9월 모의평가까지 꼭 풀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학을 하게 되면 EBS 연계 교재를 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벅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영어는 문법, 단어, 독해, 듣기 요 부족한 영역 모의고사 풀다 보면 나오겠죠. 그 집중적으로 하는데 특히나 이 어휘력이 요즘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휘력은 영어의 기본이라는 점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법을 배제한 뭐 단어라든지 독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주어지면 좀 해결을 하기가 좀 무난한데 문법은 어떤 공부하는 좀 방법이 좀 필요한데 그 방법은 먼저 좀 암기를 하고 뒤에 이해를 하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하나 조심할 거는 문법에 예문이 나오죠. 예문도 꼭 암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목별 학습을 받는데요. 자기 주도 학습을 실행하는 단계로 가야 되겠죠. 자, 요 실행하는 단계를 우리가 조금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간과하기 가장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실행을 좀 실천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과목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우리는 공부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고, 그 다음에 사고한 것을 정리한 것을 우리는 암기를 하고 끝으로 문제 해결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해 안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죠. 사고하는 것은 습득한 내용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리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앞뒤를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한다는 것은 추후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제 암기식 공부 방법을 채택을 해왔거든요. 암기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즉 이해나 사고의 과정을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어서는 문제 유형이 다양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고난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고등학교 즉 수능 문제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사고하는 과정이 빠진다면 우리가 수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행렬의 정의를 모르지만 실제 학생들 보면 행렬을 잘 풉니다. 그러면 행렬이 뭐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정의,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문제가 약간만 변형돼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학생들은 이해하고 사고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는 꼭 전제가 되어야 수능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고요. 자, 두 번째 실천 단계에서 우리 좀 조심할 것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국 수석들 인터뷰해보면 진부한 얘기죠. 저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고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우리는 그냥 버리잖아요. 에이, 뻔한 얘기 또 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버릴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과서 중심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 예습, 그 다음에 수업, 그 다음에 복습. 가장 기본에 충실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한 예습과 철저한 복습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 예습해 왔니? 라고 물으면 네 했어요. 뭐 어떻게 한 건데? 저 책 읽어왔어요. 책을 읽는 것은 예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예습이라는 것은 궁금한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습이라고 하는 거지 단지 책만 읽었다고 예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습이 되어서 궁금한 것을 파악을 했어요. 수업에 집중이 잘 되겠죠. 자, 수업에 집중이 잘 되니까 필기도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러한 것을 복습만 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복습도 마찬가지예요. 복습도 우리가 보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수업을 듣고 나서 우리는 1시간 수업 들으면 1시간 정도 복습. 적어도 바로 즉시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좀 복습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듣고 나서 저기 중간고사 때 또는 기말고사 때 가서 우리가 복습을 하려니까 떠오르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습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적어도 즉시 복습할 것. 아무리 늦어도 그 주 내에 복습을 해줘야 하고요. 자,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한다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우리 실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와 시험 대비 이 두 가지를 이제 별개의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는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자, 공부하면은 어떤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냐면 보통의 학생들이 좀 실패하는 학생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수업을 듣는 것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익히는 것, 수업을 듣고 내 것으로 익히는 것까지가 이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한다라고 하면 학교 수업을 듣거나 학원 수업을 듣고 끝내죠. 거기에서 멈추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죠. 즉 공부한 것과 쉽게 수업 듣는 것과 내 것으로 익히는 것,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제대로 공부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라는 것은 문제 푸는 것만 우리는 시험 대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고 나서 우리 학생들의 습성을 보면요. 문제를 풀고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1, 딱 긋고 색연필로 긋고 책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1 긋고 나가죠. 거기에서 끝나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인가?
자, 맞았으면 이 동그라미 1로 했을 경우에 왜 맞았으면 왜 틀렸는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문제를 풀고 나서 내 것으로, 즉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방식으로만 끝난다면, 즉 우리가 수업을 듣고 문제만 풀고 수업을 듣고 문제만 푼다면 제대로 된 공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해서 우리 실전과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뭐 연습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전에 가면 긴장도 하니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연습을 무지무지 합니다. 실전보다 더 강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궁을 쏠 때도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자로 쏘지는 않습니다. 약간 높게 쏘아야 그 목표 중심, 관역 중심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하는 습관, 태도를 좀 고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드맵 실수 줄이기를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치르는 그 수능은 우리 쉬운 수능이라고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자, 쉬운 수능. 자, 쉬운 수능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변별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쉬운 수능이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고난도 문제가 꼭 출제를 된다는 점이죠. 그러면 고난도 문제 한두 개, 두세 개에 의해서 아까도 우리가 영역별로 봤지만 실질적으로 한 등급 차이가 뭐 두 문제, 세 문제 차이란 말이죠. 그 두 문제, 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가고자 하는 대학이 바뀌고 있는 그 현실을 감안한다면, 즉 실수를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난도, 변별력 있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문제 푸는 습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나 영어나 탐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분 30초 내에서 3분 이내에는 꼭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시간을 재면서 푸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그래서 4분 이내는 풀어줘야 우리가 원하는 점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보면은 연습장에 가지런히 푸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여기저기 해가지고 도무지 본인이 풀고도 본인이 어디에 푼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쉽게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핵심 내용을 필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문제 푸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필기하거나 문제풀이를 할 때는 깨끗하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필기한 부분은 머리에 잔상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평소에 문제 푸는 그 습관, 그 다음 필기하는 습관, 그것이 공부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 꼭 잊지 말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인체는 저 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그 차이가 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한번 책상에 앉으면 50분은 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우스갯말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입니다. 쉽게 해서 한 번 앉으면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50분간은 한 자리에 앉아서 학습 유지를 꼭 해줘야 하는데 불필요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공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뭐 책상 보면은 그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안 보는 책도 막 이만큼 쌓아놓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갑자기 뭐 물 마시러 간다든지 또는 핸드폰 만지작하는데 문화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이죠. 그죠? 자, 그러한 행동을 꼭 하지 말았으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로드맵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열심히 할래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학년별 또는 문과, 이과의 중요도 그러면
지금 중요한 영역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공부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원하는 목표 달성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비현실적인 계획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 탑10 대학을 누구나 다 목표로 삼는다면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학교가 2,000개가 넘는데 전국에 1등만 해도 2,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서울 하는 데는 20% 이내의 학생들이 가는데 지금 우리 반 학생이 40명이면 40명의 학생의 20%면 7명, 8명이죠. 그러면 인서울 할 수 있는 학생이 7명, 8명이면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 목표로 삼는 게 인서울 또는 탑10이 되어야 하는데 저기 39등, 40등 학생들도 탑10 이외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무지 높죠.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매일 계획만 세우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계획 세울 때는 잠도 안 옵니다. 그러면 밤새 잠을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 뿌듯해요. 잠을 잘 때. 그 다음날 학교 오면 밤새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또 졸립죠. 그러면 졸립고 나면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의 그 오만 인상을 쓰고 이제 선생님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조퇴해야 되겠는데요. 선생님, 저 일찍 가야 되겠, 왜? 저기 계획 세우려고요. 그런 학생 또 집에 가서 계획 세우면 밤 세웁니다. 계획만 세우다가 결국은 우리가 정작 공부해야 될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꼭 세워서 공부 태도 습관을 바꿔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효율적인 겨울방학 학습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효율적 겨울방학 학습 전략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지금까지 효율적인 교육방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기 콩나물하고 개구리 그런 얘기 좀 들어봤나요? 사실 이제 콩나물 같은 거 좀 재배하는 걸 좀 본 사람은 좀 알겠지만은 콩나물 시루는 밑이 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콩에다 물을 주면 그 물이 바로 즉시 빠져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은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 있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 매일매일 공부를 하지만 별로 남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실력이 부쩍부쩍 자라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참 이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넣고 열을 가하면 본인이 죽는지도 모르고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고요. 자, 아무튼 바른 생활 습관, 바른 생활 태도, 그 다음에 바른 학습 전략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원하는 대학 합격이라는 좋은 선물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